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불편하더라고요. 아이핀 그것도 제도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뭐 똑같은 것 같고요. 늦은 감이 있다고는 생각해요. 많은 곳에서 너무 쉽게 주민번호에 대해서 요구를 했잖아요. 알려달라는 식으로. 근데 그렇게 이미 다 사용할 건 그렇게 다 사용됐는데 이제 와서 그거를 뭐 못하게 한들 나온 그 정보가 다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핀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걸로 대체할 수 있게끔 해줄 거면 빨리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핀에 대해서 아직 뭐 충분히 모르는 분들도 너무 많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 과정이 또 좀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못하게 할 거였으면 뭐 한 몇 달 전부터 해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조금 대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처치를 하셨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또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잘 모르고 있었는데 뭐 절차상에 그렇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뭐 얼마나 잘 지켜질지 그런 것도 잘 모르겠고, 우리 부모님 세대나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좀 전 2부에서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초청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천 아시안게임 이제 다음 달에 열리죠. 네. 우리 축구 대표팀 이광종 감독 만나셨다면서요? 무슨 얘기 하던가요? 네, 어제 축구협회에서 이광종 감독을 만났는데요. 예. 이 감독은 2000년부터 15년째 각 연령별 대표팀을 맡고 있습니다. 1000여 명의 선수가 이 감독의 손을 거쳐갔는데요. 네. 손흥민, 이청용, 기성용, 지동원 선수 등이 제자입니다. 네. 이광종 감독은 피파 주간대 3회 연속 토너먼트행을 이끌었는데요. 2009년 17세 이하 월드컵 8강, 2011년 20세 이하 월드컵 16강, 네. 그리고 지난해 20세 이하 월드컵 8강을 이끌었습니다. 네. 이번 아시안게임 대표팀을 맡아서 24년 만에 금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네. 아시안게임 그 명단은 아직 발표 안 됐죠? 언제 발표하나요? 네, 23세 이하 해당 연령 17명, 그리고 23세 초과 와일드카드 3명 등 총 20명이 오늘 15일에 발표됩니다. 네. 독일 레버쿠젠 손흥민 선수가 변수인데요. 예. 사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 레버쿠젠은 아시안게임이 피파 주간대회가 아니라서 차출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광종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 전화통화에서 본인의 출전 의지를 확인했고요. 네. 레버쿠젠도 비록 리그 개막이 겹치지만 손흥민 선수와 금메달을 획득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쪽에서 보내주느냐고 문제죠, 뭐.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광종 감독이 와일드카드 3명 중에 2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예. 공격수 김신욱,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유력하고요. 예. 미드필더 신영민과 이명주, 그리고 한국영 선수가 그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광종 감독이 인터뷰를 직접 들어볼 수 있겠죠? 아, 네. 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 한국에 왔을 때 전화 통화로 해서 오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단 측에서도 지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우승 후보로는 일본이라든가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우즈벡,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여튼 준비를 잘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기대를 해보죠. 네,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자기 대표팀 사령관 후보와 협상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하는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사실인가요? 네. 이용수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지난 5일에 네덜란드 출신인 판 마르바이크 감독과 협상을 위해서 네덜란드로 출국했습니다. 네. 앞서 축구협회는 외국인 우선 협상 1, 2, 3순위를 결정하고 월드컵 예선 지휘 경험, 월드컵 본선 16강 이상 성적 등 8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마르바이크 감독이 모든 조건에 부합합니다. 마르바이크 감독은 4년 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덜란드 준우승을 이끌었고요. 네. 네덜란드 프로팀 페에노르트에서 송종국, 이천수를 지도해서 한국에도 익숙합니다. 네, 그렇겠군요. 네, 하지만 마르바이크 감독은 네덜란드를 이끌고 유로 2012 조별리그에서 3전 전패로 탈락했고요. 네. 이듬해 독일 프로팀 함부르크 지봉을 잡았지만 지난 2월에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습니다. 글쎄요. 네. 자,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결렬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네, 맞습니다. 몸값과 계약 기간이 변수인데요. 예. 마르바이크 감독은 네덜란드 사령탑 당시에 거액의 연봉인 2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축구협회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1차 계약을 맺고요. 네. 그리고 본선 진출 시에 계약 연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마르바이크 감독이 수락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이용수 기술위원장은 귀국해서 내일 오전에 축구협회에서 대표팀 감독 후보자 중간 브리핑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아 남자친구로 알려진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정 선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네요. 네, 국군체육부대 소속 김원중 선수가 합숙 훈련지를 무단 이탈해서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고 복귀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예. 김원중 선수는 복귀 도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이 사실을 숨겨서 은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 당국은 오늘 김원중 병장 일행이 국군체육부대 내규를 위반했다고 밝혔고요. 네. 대표팀 선수 자격 박탈, 일반 병사 보직 변경 등 징계를 내릴 전망입니다. 네, 다음 달에 전역 예정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다음 알겠습니다. 달 저녁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7시 1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이 시각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볼까요?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목적지에 제 시간에 도착하시려면 시간에 여유를 두고 일찍 출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정체가 상당히 심한데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는 성산 2교 부근 하위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홍지문 터널부터 차량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 전으로도 사근램프부터 이 기름램프 쪽으로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데도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 지날 때까지 시속 20-30km 미만입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강남쪽으로 정체가 되고 있고 한강다리 중에서는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강북쪽에서 강남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의 경우는 양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이 밖에 반포대로가 강남터미널 고가차도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반대 예술의 전당에서 서초역 사거리까지 각각 밀리고 강남대로도 강남역에서 신사역 쪽으로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습니다. 이 밖에 언주로는 도산공원에서 강남 세브란스까지 반대편으로는 내곡나들목 부근 그리고 매봉터널 부근 또 서울세관에서 성수 사거리까지 구간 밀리는데 교차하는 압구정로가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압구정역 쪽으로 이동하는데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소재로 한 영화 명량이 아주 연일 박스오피스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 영화의 재미나 완성도도 있겠지만 영화에서 재해석된 이순신의 리더십에 더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신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인데요. 2014년 왜 지금 400년 전 이순신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순신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명량이 개봉 일주일 만에 600만을 돌파했죠? 아, 예. 지금 이제 오늘 현재 나온 기록으로는 벌써 700만. 700만. 돌파했고요. 오늘 700만까지 올라갔군요. 예. 그리고 뭐 1000만 관객은 뭐 이미 예약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놀라운 기록이 하루에 이 100만 관객씩 거의 막 들어오는 이런 상황들은 사실은 이전에도 뭐 1000만 관객 안 들어온 영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 이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좀 많이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뭐 계속 신기록 제조기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 신기록이 좀 경신될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흥행에 성공하는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데요. 일단 그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라는 소재 자체가 좀 굉장히 파괴력 있는 소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재는 또 여러 차례 영화가 됐었죠. 사극으로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늘 새삼스러운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예. 77년도에 저 어렸을 때 난중일기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때 보면서 뭐 이 영화 보면서 박수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또 몇 년 전에는 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또 사극으로도 만들었었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백미는 역시 명량해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블록버스터로서 충분히 볼거리 제공하는데 동시에 이 해전이 주는 굉장히 정서적인 울림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굉장히 큰 흥행 원동력이라는 건 아까도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현재 굉장히 그 리더십 부재의 어떤 현실 이런 거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왕은 굉장히 도망치는 왕이잖아요. 선조가. 근데 대신 이 죽음을 향해서 몸을 던지는 이순신 장군 그리고 또 뭐 민초들의 얘기도 옆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현재 대중들의 어떤 정서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 면이 있어서 좀 굉장히 신드롬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인은 뭐 고문을 당해가지고 피를 토하고 말이죠. 네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영화 속에서 재해석된 이순신 장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우리가 예전에 봐왔던 모습하고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77년도에 했던 난중일기는 이 이순신 장군이 구국의 영웅으로 그려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뭐 반공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순신 장군이 애국자의 표상 이렇게 그려진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2004년에 했던 불멸의 이순신은 굉장히 인간적인 이순신을 또 다루면서 확실히 다른 면모들 시대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면모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등장한 이순신은 애국의 인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애민하는 인물로 더 많이 그려지는 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 대사들도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으로 제가 인상 깊었던 대사는 장수된 자의 의리는 충을 쫓아야 하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 이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있고, 나라가 있어야 임금이 있는 법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제 왕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이나 국가에게서 버림을 받았지만, 결국 백성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는 어떤 민초들의 영웅,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려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이 이순신 리더십을 새롭게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리더십이 요즘에 특히 우리 현실에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줍니다. 그러니까 희생하는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적 앞에서는 굉장히 투상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또 도망치려는 병사들한테도 굉장히 강인한 모습, 카리스마를 보여주는데 목투 치죠, 직접.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그 백성들한테는 자애로운 리더십을 또 보여줍니다. 굉장히 자애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뭐 같이 그 앉아가지고 하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 대사들이 있는데 뭐 같이 우리가 이제 밥 먹을 수 있으니 너무 좋구나 이런 대사들이 정말 이 이순신 장군의 카리스마 이면의 따뜻한 면모 같은 것들을 또 같이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군요. 저도 지난 토요일에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 그 전쟁 장면을 아주 굉장히 세세하게 그렸더라고요. 네네네. 뭐 이렇게 뭐 싸우고 하는 것들이 네네.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데 무슨 애국이라든가 뭐 민족이라든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안 나오더군요. 그게 저 김한민 감독의 특징인가요? 그분이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암영화에서도 좀, 네. 액션의 틀 안에다가 굉장히 정서적인 걸 잘 집어넣는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작품 같은 경우도 명량이라고 이렇게 제목 지어진 작품인데 사실은 이 명량이 굉장히 회오리 바다잖아요. 근데 회오리 바다가 주는 굉장히 그런 그 두려움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느냐,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어떤 위기의 상황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이런 그림들을 이 해전 안에서 또 그려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역사적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서도 훨씬 더 재미를 느끼는 거는 역시 그런 부분들이 영화 연출을 통해서 굉장히 새롭게 해석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앞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영화 속에 드러나는 이제 이순신의 모습.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 현실의 여러 지도자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뭔가 좀 다른 느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관객들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약간 이미지적인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이순신의 모습하고 영화 속에 그다음에 현실 사회 지도자의 모습 이게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이 영화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좀 고민됐던 부분들이 하필이면 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면서 이 영화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가 결국은 정부가 아무런 대처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안에서도 뭔가 숭고한 면들을 보여준 분들은 정부나 지도자 쪽, 정치인들 쪽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숭고한 국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학생 더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버린 그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이런 면들이 이 영화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떠오르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량이라는 공간 안에서 지금 현재의 모습, 현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울림이 오히려 훨씬 긍정적으로 이 영화의 흥행에는 훨씬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순신에 열광하는 것일까?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기도 한데, 그죠? 예, 그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대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통상적인 얘기지만 리더십 부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리더십 부재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대중들은 강력한 어떤 리더십. 근데 그 강력하다는 게 뭐 카리스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어떤 희생하는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바라는 그런 욕망들이 굉장히 큰 거를 이제 이 영화가 좀 담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왜 도대체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그런 희생 정신이 없습니까? 이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덕현 대중문화 평론가였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 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775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언제든 위치 추적, 통화 내역 추적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전제로 허용해도 좋을 듯합니다. 네, 오늘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7770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주셨나요? 네, 안보와 연결된 사안은 어느 정도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휴전 상태의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군 핸드폰 허용은 절대 안 됩니다. 네, 또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고 계시는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셔도 되고요. 강조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네, 경제 소식 알아볼까요?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그 큰 기업들 4,000개 대기업이 사내에 쌓아놓은 유보금에 대해서 10%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라고요? 네, 오늘 정부가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돈을 쌓아놓지만 말고 민간에 풀라는 의도인데요. 네. 기업들이 유보금을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에 일정 규모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10%의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이같이 세금이 부과될 경우 현대자동차그룹이 최대 5,500억 원, 삼성그룹이 3,800억 원을 부담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또 기업 배당 소득의 원천 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내립니다. 주식 투자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목적입니다. 또 근로자 임금을 올려준 기업은 인건비 증가분의 최대 10%를 세금에서 돌려받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이 내는 세금 중에도 달라지는 것들이 있나요? 네,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3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10년간 회사를 다닌 후에 퇴직금 1억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율 3.55%가 적용돼서 355만 원의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10년간 나눠 받으면 세금이 248만 5천 원으로 감소합니다. 또 노후 생활자금인 퇴직연금의 세액 공제 한도가 700만 원까지 늘어나고 해외 여행자들의 면세 한도는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탈세를 막기 위한 신고 포상금을 100만 원으로 2배 인상하고 조세범의 공소시효를 5년에서 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삼성과 애플이 이 특허 소송에 관해서 합의를 한 게 있네요. 네, 합의를 8개 나라에서 소송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등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소송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하. 미국은 애플이 지난 2011년 삼성전자를 제소하면서 그 특허 소송이 시작된 곳이고 소송 가액도 가장 큰 곳입니다. 네. 그동안 3년째 소송이 계속되면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지루한 소모전 양상을 띄어왔는데요. 이번 합의는 어차피 소송의 승부가 판가름 나는 미국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런 뜻인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대폰 제조업체 중에 하나죠. 펜텍. 펜텍이 심상치 않습니다. 법정 관리를 겨우 피하고 워크아웃에 들어가나 싶었지만 재고 처리가 안 되어서 돈줄이 막히자 다시 법정 관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오늘 이 문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IT 전문 기자이시지요. 블로터 단넷의 최호석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로터 단넷이라는 그런 매체군요. 네, 저희 인터넷 온라인 매체입니다. 네. 우선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문을 발표한 이들이 있습니다. 예, 펜텍 협력회사죠. 협력사 협의회가 있는데요. 펜텍 협력사 협의회 홍진표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펜텍 문제 좀 잘 해결해달라 이게 호소문을 발표하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그간 펜텍 협력사 505개의 협력사가 네. 그간 큰 워크아웃이라는 틀을 이미 합의를 해놓고 네. 아직까지도 단말기를 사주지 않는 관계로 예. 운용 자금이 없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물품대를 저희들 550개 협력사는 펜텍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이미 7월 31일 당시에 이자와 카드 대금을 내질 못해서 예. 정지가 되었고 예. 오늘 현재 협력사 중에 3곳이 예. 이미 법적 절차, 즉 가압류 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이런 환경이 되면 이제 줄도산이 뻔할 것입니다. 네. 네, 그런 환경에 지금 있어서 간절하게 좀 호소하러 나왔습니다. 예. 펜텍의 협력업체들은 규모가 대강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550개 중에는 중소기업이 한 20, 30%가 되고 예. 그중 300개 기업, 예. 이 기술혁신 기업입니다. 예. 이 기술혁신 기업이라 하면 약 한 130억에 약 한 13년의 업력이 있는 기업들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지금 협력사들 상황이 어렵다는 말씀은 하셨고요. 네. 만일에 펜텍이 법정 관리에 들어간다든가라고 하게 되면 협력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까와 연관된 얘기인데요. 예. 이미 7월 달에 펜텍이 500억이라는 돈을 채권 금액을 갚지를 못했습니다. 예. 또 8월 달 또 10일이 되면 또 한 200억, 예. 또 25일이 되면 또 한 2, 300억이 돌아옵니다. 예. 이제 어쩌면 8월 10일이 지나면 아마 이러한 환경으로 이제 채권은행인 금융권에서 아마 강한 압박을 할 겁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환경에서 펜텍이 더 이상 시간만 보내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550개 협력사는 그러지 않아도 작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자 비용이나 카드 정지로 인한 문제로 이미 정지가 되고 가압류가 되고 있는 이 환경에 이 쓰나미 같은 큰 자금으로 인해서 네. 저희 협력사가 당연히 이제 줄도산 된다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바라시는 점을 간단히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정부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워크아웃이라는 큰 틀을 합의해 놓고도 네. 서로에게 미루는 채권단과 통신 3사들을 한 테이블에 좀 모아놓고 네. 이 합의를 도출해서 이런 난관을 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 채권단과 통신 3사에게 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예. 현재 환경을 가장 해결하기 좋은 방법은 우선 통신 3사가 저희 펜텍 배가 브랜드인 신제품과 저희는 단말기 13만 대에서 15만 대를 구입해주는 방법입니다. 예. 또 채권단도 예. 그냥 이렇게 해서 통신 3사에게만 미루지 말고 예. 추가 자금 당장 통신 3사가 구입하기 어렵다면 예. 채권단에서 한 900억 정도 해서 선순환 방식으로 예. 먼저를 해서 우선 한 3개월 정도 좀 굴러가게 만들어 놓고 예. 대신
정상 궤도에 서면 예. 거기에 대한 자금을 즉시 회수한다는 어떤 네.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예. 국민들에게 좀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현재 스카이 브랜드와 배가 단말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한 500만 국민이 됩니다. 네. 이 국민들에게 저희 지금 현재 통신 3사는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예. 배가 브랜드는 그만한 기술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0만 펜텍과 그다음 협력사 가족들이 현재 사이트 개설을 해서 네. 13만 대 구입을 하겠다는 서명 운동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보여드릴 것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간절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펜텍 협력사 협의회 홍진표 대표였습니다. 들으셨죠? 최호석 기자님. 네. 네.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도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펜텍이 사실 국내 휴대폰 업계의 자존심이기도 하고요. 네. 뭐 벤처 신화의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예. 좀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펜텍 사태를 좀 간단히 정리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네. 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펜텍이 이제 호소문을 냈는데요. 예. 그 이유가 최근에 2달 동안 펜텍이 생산한 제품을 한 대도 못 팔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 배경을 좀 보자면 예. 펜텍 지난 2월 달에 이제 워크아웃을 시작했는데요. 계속 자금 회전이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3월부터 통신 3사 단말기 판매가 더 묶여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더 묶이면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결국 지난 7월에 이제 돌아올 채권을 막기 어려워서 통신사들에게 채권을 출자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통신사들이 출자보다도 받을 돈을 좀 밀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 고비를 넘기긴 했는데요. 네. 그러는 와중에 한 2달 넘게 제품을 한 대도 공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관련 협력사들도 어려움을 처하고 있고 펜텍도 당장 지불해야 될 돈들을 지불하지 못하게 되면서요. 결국에 다시 호소문을 통해서 회사가 위험하다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러면 그 13만 대를 이 통사들이 사주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 통사들은 그거 왜 안 사주나요? 이 통사들 입장에서도요. 사실 이해가 되는 게 재고가 많이 쌓여있다고 그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통신사들이 제품을 펜텍에게서 일정 부분 매입하긴 했는데요. 네.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못하는 바람에 네. 한 60만 대에서 한 70만 대가량 재고가 쌓여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지금 그게 일부 좀 소진되긴 했는데 지금 사실 시장이 좀 되고 좀 소강 상태라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도 재고를 늘리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은 뭐 통신사에게 단말기를 사주라고 요구해봐야 소용이 없겠네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통신사들도 좀 어렵다는 통신사도 어렵다 입장이다. 네. 그럼 채권단에서 무슨 채권을 유예해주거나 뭐 추가 출자 전환해주거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채권단에서도 어렵다 그런 상태겠네요. 네. 그럼 어떻게 펜텍은 문 닫는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사실 통신사들이 어느 정도 도와주고 싶다는 의지는 비치고 있는데요. 아, 있어요? 네, 사실 좀 근데 지금 채권단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네. 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채권자들이 뭐 무리한 채권단에서 뭐 무리한 요청을 하고 있나요? 그게 뭐 제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통신사들은 좀 부담스러워하는 알겠습니다. 느낌입니다. 이 휴대폰 관련해서는 유통 구조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보조금 얘기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 얘기 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요. 펜텍 기업에 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도대체 지금 펜텍이라는 기업이 우리 사회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라든가 규모라든가 가치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로 평가하십니까? 사실 국내에는 그 해외 유통업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펜텍 자체가 그 차지하는 역할이 꽤 크고요. 네. 한때는 그 국내에서 2위까지 차지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 10%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 대에서 15만 대 정도 파는 회사입니다. 네. 제품을 해외에 유통하고 있지는 않은데 해외 매체들이 펜텍의 신제품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기도 하고 있고요. 네. 특허도 꽤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재고 폭탄. 네. 재고가 너무 많이 쌓였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왜 이렇게 안 팔려요? 지금 이 통사에서는 왜 자꾸 안 사주는 거예요? 지금 뭐 사실 유통 구조 자체에서 문제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
사실 휴대폰들을 소비자들은 뭐 본인이 직접 펜텍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따지고 보면은 사실 통신사가 판매하고 있거든요. 네. 펜텍은 통신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통신사들은 다시 소비자들에게 서비스와 묶어서 단말기를 파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재고가 쌓이게 되면 네. 소비자들이 아무리 구입을 해도 통신사가 기대하는 만큼의 판매량이 나오지 않으면 구매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건 결국은 이제 유통구조 얘기로 다시 돌아가네요. 네. 네? 이 보조금인지 뭔지 이상한 이런 제도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시장이 혼탁한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 대한민국 왜 그래요, 이거?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펜텍이라는 회사 망하게 생겼군요. 네. 결과적으로는 좀 보조금 전쟁이 펜텍을 좀 사지로 몰아넣은 게 없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펜텍 제품이 이 경쟁력 자체가 없는 겁니까? 뭐 물건 좋다는 분들 많이 있던데. 네, 펜텍 제품 저도 뭐 나오면 항상 써보고 있는데요. 예. 네, 제품 자체는 굉장히 잘 만들고 있고요. 예. 사실 요즘 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자체가 기술력 이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들 잘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초반에 좀 그 스마트폰 초기 시장에서 약간 제품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그 인상들이 아직도 좀 소비자들에게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판매 자체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파는 것보다도 통신사들이 팔기를 원하는 제품을 파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통신사들이 쥐고 앉아 있군요. 네. 보조금을 많이 준 제품이 좀 더 잘 팔리게 돼 있고요. 네. 그 보조금을 많이 주려면 제조사가 일정 부분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되는데 외국 제품이지만은 애플 도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애플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조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고정층이 좀 있어서 그렇고요. 네. 안드로이드는 사실 비슷하니까 오히려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쉬운 거죠. 네. 이게 시간이 어느 정도 있나요? 이 펜텍의 경우에? 지금 채권단들로부터 한 달에 2번 정도씩 계속 심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회생 가능성이 보이면 계속 이제 워크아웃을 진행하고요. 네. 계속 어렵다고 하면 법정 관리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거의 뭐 풍전등화의 상황이라고 네. 하고 앞에 있습니다. 협력사 대표분 말씀에 의하면은 8월 10일 날이면 또 200억이 또 채권이 요구되고 네. 뭐 이제 그런 식 9월 달에도 맞춰서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계시더군요. 네. 결국 우리나라의 유통 구조가 이런 사태를 빚었다고 뭐 모든 책임을 다 지울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이유를 들지 않을 수 없겠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통신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거는 좀 무리가 네. 좀 있고요. 예. 네, 전반적으로 좀 시장 자체가 꼬여 있는 게 펜텍이 좀 구조가 약하던 펜텍이 좀 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유통 시장의 상황을 보면 뭐 외국산 그 핸드폰이라든가 또 무슨 중국에서 또 이 좀 싼 저가폰들도 많이 들어올 기세 아닙니까? 뭐 중국 제품들이 지금 뭐 하나둘씩 들어오려고 준비는 하고 있긴 한데요. 예. 사실 국내 시장 자체가 통신사들이 유통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통신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사들이 원하는 제품들 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우선적으로 팔리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외산 제품이 경쟁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건 걱정 안 해도 됩니까? 근데 요즘 뭐 알뜰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네. 해외 업체들의 진출 얘기도 나오고 그러긴 하던데. 뭐 당장 뭐 알뜰폰이 뭐 당장 큰 역할을 할 것 그렇죠. 같지는 않고요. 예. 네,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네, 좀 뭐 한 올해 내년 정도면은 수익을 맞출 수 있다고 그러는 데들도 좀씩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군요. 자, 이 펜텍이 지금 살아남느냐, 뭐, 기사 회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만일에 말이죠. 네. 만일에 펜텍이 이번에 기사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뭐, 과연,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도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대단한 노력이 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큰 노력과 좀
구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펜텍 제품이 안 좋아서 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유통에 대한 문제를 떠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차라리 국내보다도 해외 유통망을 좀 더 빨리 뚫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제가 펜텍에 물어보니까 내후년에 해외 진출을 하려고 했다가 그걸 좀 당겨서 내년으로 당기겠다고 하는데 지금 펜텍 제품이 사실 해외로 나가도 경쟁에 무리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통망을 넓혀서 뭐 국내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해외로 또 이렇게 여러 나라로 판매를 한다면 지금 같은 위기는 좀 적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베트남에 뭐 직판매한다는 소식이 오늘 오후에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피처폰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브리즈라는 폰이 꽤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수익이 좀 많이 날 수 있는 스마트폰이 공격적으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에 관해서 무슨 정부가 개입할 소지가 있겠습니까?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이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금 협력사분들이 그렇게 그냥 아주 간절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당장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거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는 이런 위기가 올해 초에 있었던 영업 정지 때문에 돈이 묶인 게 자금 회전이 묶였던 게 지금까지 계속 돌아오고 있는 거라서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정부가 풀어줬으면 하는 게 이제 펜텍과 협력사들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 금년 봄에 있었던 그 영업 정지. 네. 거기에 영향이 크다고 지금 그렇게 아까부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거 뭐 정상 뭐 한 달이고 뭐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영업 정지하는 타격이 그렇게 크단 말입니까? 네, 거의 시장이 얼어붙어 있었고요. 네. 뭐 그때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한 군데씩 있잖아요. 네, 교대로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 뭐 번호 이동이 주를 잇고 있기 때문에 두 군데 회사가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한 회사만 이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번호 이동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었고요. 또 시장을 항상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보조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조금 자체가 거의 묶여 있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좀 판매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펜텍이 그 전까지는 괜찮았습니까? 사실 작년에도 좀 안 좋긴 했었는데 워크아웃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에는 흑자로 돌아서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쭉 나가면 자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입장이었었는데 영업 정지를 거치면서 이제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죠. 네. 하여튼 이제 핸드폰 시장 보니까 말이죠. 휴대폰 시장 보니까 또 저 통신사 갈아타라고 그러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단발기 팔아먹고 말이죠. 이게 뭐 기업 윤리가 이래도 됩니까 도대체? 어디는 뭐 외국 사람들이 할까 봐서 창피해요. 진짜로. 네, 뭐 해외도 뭐 이런 비슷한 경쟁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래, 그딴 식으로 사업해가지고 무슨 부귀영을 누릴 거라고 그런답니까? 그래가지고 엉뚱한 이 건전한 기업들 피해를 보게 하게 되고 거기 딸리는 협력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건 저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채권단의 이나 통신 3사에 정부의 영향이 미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분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오늘 짚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터 단넷의 최호섭 기자였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 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 찬성과 반대 어떤 의견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234님께서는 윤일병 사망 사건이 사회와의 통화 단절로 생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가해자들의 인간성 부재와 군 간부들의 근무 태만 때문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셨군요. 오늘 상반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의견 주신 분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775번, 2775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장미진, 안홍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원이었습니다. 네, 8월 6일 수요일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